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법에 대한 걸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독해 수업 다 들으셨죠? 독해에 대한 기본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요. 어법이 어떻다, 어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가 라는 개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법 정말 많습니다. 공부할 내용들이요.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하는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일 거고, 어법이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무원 어법은 수능하고 좀 다르다. 어법이 좀 디테일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요. 디테일한 거지 전체 틀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글의 구조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걸 준비해 봤냐면은 요번에 봤던, 올해 봤던 국가직 공무원 시험하고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어법 문제를 세 문제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그 과정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단 어법은 큰 줄기가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냥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니까 전반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법은요, 크게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요, 동사의 관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동사부터 출발하니까 자연스럽게요, 이 동사와 연결되는 주어 파트에 대한 공부가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주어하고 연결되는 동사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냐면은, 이건 아마 우리 수능을 준비해 본 학생들은 대충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동사에 대한 소일치라든가,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태일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디테일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한 개념에서 꼭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게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저는 이걸 동사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동사편이 하나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법 문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5가지를 제가 분류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첫 번째 과정이 동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분화가 되냐면은 준동사라는 개념이 연결이 될 거예요. 준동사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별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동사에 to를 붙이는 경우요. 또는 동사가 ing로 바뀌는 경우, 동사가 ed로 바뀌는, 과거 분사로 바뀌는 이 개념들이 다 준동사라는 항목이거든요. 이 준동사 문법에 대한 게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은 저는 동사편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준동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다라는 거죠. 왜? 이게 다 동사에서 연결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준동사가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은 이쪽 좀 지우고요. 자, 동사부터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사에서 준동사로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 문법 포인트가 연결사예요. 즉, 자, 한 문장을 봤으면은 거기에 이제 주어 동사를 가렸고 준동사의 개념을 정리했으면은 요 문장이 다른 내용하고 연결되는 요 연결의 과정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파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사에 대한 개념을 공부합니다. 요 연결사는 이제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가 관계사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 대명사도 공부할 거고 관계 부사도 공부할 거고요. 사실 수능에서는 복합 관계사라는 건 출제가 안 되는데 공무원 시험은 좀 더 디테일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복합 관계사, 복합 관계 대명사나 복합 관계 부사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보자. 괜찮아요.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지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공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접속사 대세 대한 용법, 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접속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병렬 구조에 대한 개념도 한번 좀 정리해보자.
디테일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 파트가 끝이 나는 거예요. 동사부터 출발해서 준동사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연결사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요.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기초 종합반, 이제 기본 입문반이라고 하는데 기본 입문반에서는 요 세 가지 항목만 공부를 합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심화 과정인데요. 심화 과정에서는 어떤 걸 정리하냐면은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타 품사라는 개념, 품사론에 대한 걸 정리를 합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명사나 관사를 갖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거든요. 수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명사, 관사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대명사는 뭐 수능에서도 늘 출제가 되는 항목이고요. 대명사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형용사나 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품사론에 대한 개념들이 또 한번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부터 출발, 준동사로 넘어가고요. 연결사, 기타 품사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문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수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법 구문, 또 혹시 도치 구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도치에 대한 개념, 또는 생략 구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문에 대한 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비교 구문도 이 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구문론에 대한 개념까지가 5가지 문법적 토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5가지를 펼쳐가면서 하나하나씩 정돈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문법 공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기본 입문반에서 설명하는 이 3가지 관점, 이게 전체 영역의 한 70%가 이 3가지 범주에서 들어옵니다. 이 3가지 범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올해 봤던 국가직 기출, 그 다음에 지방직 기출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 관점이 일단 먼저 잘 정돈이 되고, 그 다음에 붙여서 이제 기타 품사 특수 구문까지가 정리가 되면은 문법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법은 틀릴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어휘가 틀릴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어휘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공부를 쭉 해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준비를 잘하면은 어휘 문제는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는 다들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는 한 가지 문제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정도가 틀릴 수 있는 개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틀릴 게 없어요.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영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에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 어법이라는 개념은 이렇게요. 5가지 항목에서 출제가 되고, 이 5가지 항목을 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문제를 어떻게 출제가 되고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풀어볼 건가, 요 측면에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법성 판단 문제는 주로 이제 2가지 형태가 3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요. 밑줄 어법이 나온다. 또 하나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 안 나겠지만 오류형 어법이라는 게 있었죠. 문장 하나를 주고 여기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영작형 어법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말 하나를 주고 요걸 제대로 영작했는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골고루 제가요, 유형별로 3문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모르겠어요.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공무원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어법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이 되는 요인을 제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문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쭉 보다가 요거 답인가? 요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정답 틀리고
정답을 쓱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지. 이걸 내가 왜 놓쳤지? 늘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법은 어법 문제를 푸는 줄이 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어떻게 줄을 만들냐면 학생들한테 줄을 좀 세우라고 하거든요. 어법은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출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동사 문법부터 시작을 하라. 동사 문법이 시작이 되려면 당연하게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랑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모든 어법은 일단 주어 동사부터 먼저 출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ing, ed. 또 그 과정에서요. 연결사가 있으면 연결사의 문법 포인트를 그대로 끌어내 보십시오라고요. 일단 요 세 가지부터 먼저 출발을 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요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 밑줄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As the old saying go. 여기서 이 출제자가 우리에게 어떤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가 요거를 먼저 쓱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걸 살펴보면서요.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요 as 접속사의 개념이 들어왔고 맞죠? 그럼 연결사 문법 as가 접속사로서 사용이 된다. 연결사 문법 요거 하나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따진다? 요 안에 주어 동사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old saying 그리고 go가 동사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구나. 요걸 따져가는 게 어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를 텐데 이런 걸 하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법을 문제 풀면서요.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법은 해석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법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법은 해석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물론 해석을 꼭 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어법은 철저하게 뭐만 갖고 간다? 구조의 틀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가 보였냐면은 주어 동사에 대한 수일치 개념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saying에 s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s 안 붙었죠. 그러면은 동사에 뭘 붙여야 된다? s나 es를 붙여야 된다. 이게 어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 수일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분명히 go 동사 원형은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수일치 잘 모르는데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일치부터 체계적으로 다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요거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뭐냐면요.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올바른 걸 고르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affects라는 요 동사 느낌이 보인다라는 거죠. 저 이 affect가 동사 느낌이 안 보이는데요. 이것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기본 어휘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동사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힐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역시 뭘 묻는다? 동사 문법을 물어본다. 동사 문법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였었다? 그렇죠. 주어를 찾아서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주어 찾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문장 첫머리에 시작되는 요 명사가 문장의 주어다. 주어가 될 수 있는 5가지 항목도 연결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본 입문반 시작하면서 주어 찾는 연습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주어 찾는 연습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the foods, 요게 주어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saying에 s 안 붙었죠? s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수의 느낌으로 고에 es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food에 뭘 붙였습니까? s를 붙였죠. 이건 모르면 거다. 주어가 복수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 어떻게 와야 될까요? 여기는 s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공무원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수능에서 영어 문법 공부했던 거 별반 차이 없죠? 이렇게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좀 펼쳐서 디테일한 것들을 정돈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분명히 잘못됐네요. affect의 s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주어 동사 수일치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숙달이 되면은요. help라는 동사의 본질, 요걸 물어본다. 금방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앞에 can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help 동사 원형 적절하다.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이 항목입니다. 이 help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써야지 이 자리에 ing는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요게 뭘 묻는 문법이다라고요? 준동사 문법이다라는 거죠. 준동사 편에서 이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체계적으로 다 정리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요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한번 와보세요.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왔죠. you. 그리고 뒤에 ing가 나온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올바른 거를 묻는 문제였었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정답은 4번밖에 들어올 게 없다라는 거죠. 자, 4번도요. 물론 even이라는 부사에 대한 용법, 이게 이제 기타 품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큰 줄기부터요. 동사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prevent에서 안 붙었습니다. 그럼 빨리요. 우리 뭐 해야 된다? 주어 찾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and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커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결사 문법에서 병렬 구조를 보라는 거다. 그래서 동사 원형, 그래서 이 자리에도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자리. 그리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문, prevent 목적어 from ing. 아마 여러분들 애지간히 고등학교 때 공부 영어 좀 했다. 수능 애지간히 좀 봤다 하는 학생들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문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다 뭔데요? 준동사 문법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별 하자가 없다. 올바른 문제는 올바른 문법 4번이다. 이거 끌어내는 게 어법성 판단의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됐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던져드렸습니다. 문제 한번 봐보세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디테일에 대한 개념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오령어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야 합니다. 아까 했던 요 밑줄 어법들은 애지간히 공부를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황당해 해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요? 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일단 주어 동사를 찾으세요부터 먼저 출발을 합니다. 됐죠? 주어 동사 찾다가요. 준동사가 있으면 준동사 문법들을 한번 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요. 이 과정에서 연결사가 있으면 연결사에 대한 기본 문법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대충 이렇게요. 동사부터 준동사 연결사까지가 전체 문법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만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은 나머지 30%를 붙이는 건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요,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데 뭐 다른 거 막 찾으니까 참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거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일단 먼저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That place. 이게 주어에 대한 느낌. is 동사. s 안 붙었죠. 그래서 is 단수. 적절하군요. 요 동사는요,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전치사가 나와서 1형식, 2형식, 이게 바로 동사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fantastic, 형용사 보호 느낌. 요 단어가 잘 안 잡히십니까? fantastic,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물론 다 알겠지만 기본 어휘편부터 체계적으로 어휘 정리하시면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적 하자가 없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whether. 이게 바로 접속사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여나갈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연결되어 있다.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or, 요거 뭐죠, 여러분들? 접속사. 요거 보면은 빨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병렬 구조. 즉, or 기준에서요, 앞뒤 문법적으로 동일한 개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or 기준에서 명사, 명사. or 기준에서 부사, 부사. or 기준에서 형용사, 형용사. or 기준에서 ing, ing. 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or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의 느낌. 맞죠? or 앞에는 뭐가 나왔죠? ing 느낌. 뭔가 문법적으로 어색하다. 보세요. 주어 동사 찾으셨죠?
whether 접속사 개념 보셨죠? or 접속사, 병렬 구조. 여기서 모든 문법 문제가 해결이 된다. 70% 이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어색하죠? 여기는 ing, 뒤에는 투부정사. 뭔가 어법상 어떻다라고요? 좀 뭔가 옳지 않다라는 느낌. 이해되셨습니까? 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1번 뭔가 잘못됐다. 지금 문제는 뭘 묻는 거였습니까? 올바른 걸 묻는 거니까 1번은 뭔가 잘못됐다. 자, 2번 갑니다. 주어 동사부터 찾을게요. She suggested. 주어 동사 찾으셨죠? 과거 시니까 뭐 수일치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 지금 go 다음에 ing. 이게 바로 뭐죠? 준동사 문법.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수능하고 다른 거예요. 수능에서는요, suggest라는 동사는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는 suggest라는 동사는 이 동사의 속성상, 이게 본질이거든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ing가 나와야 된다. 이걸 묻는 게 공무원의 디테일이다라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공부하는 건데요? 준동사 문법에서 다 정돈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뒤에 go out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자. 뭘 위해서요? for dinner 전치사고, after the meeting 전치사고. 여기 이제 전치사고 묶는 개념. 우리가 기타 품사 편에서 전치사에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때요? 느낌에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가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3번 갑니다. 주어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오령어법은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찾습니다. 중간에 연결사 문법이 있는지, 중간에 준동사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The dancer, 요거 주어고요.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요게 연결사 문법. 관계대명사 다음 문장 고정은 완전, 불완전. 괜찮아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어떤 관점에서 주어 동사, 연결사, 그 다음에요. 준동사, 요 개념 갖고 기타 품사 붙여나가면 되는 거니까 요 개념에서만 출발하자라는 거죠. 됐다는 문장 고정은 뭐 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돼요. 관계대명사니까 I, 주어가 있고요. told, 동사가 있고요. you, 목적어 있고요. about her, 전치사구까지 어때요? 완전한 느낌. 뭔가 잘못됐다. 요것만 끌어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제가 문장 읽고 해석하지 않죠. 어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법은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어법은 직관이에요. 바로 보자마자 틀렸다 맞았다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is 동사 뭐하고 연결돼서 dancer 어때요? s 안 붙었죠? 단수. is 적절하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coming 요 come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ing 형태를 취해야 된다. 얘가 수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다 동사 문법에서 정의되는 내용들. 뒤에 to town까지 전치사하고 잘 묶여져 있다. 뭐가 잘못됐다?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 얘 어법성으로 틀렸다. 이렇게 따져나간다는 거죠. 됐죠? 4번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정법 구문. if 절에 동사 과거가 나와 있고요. 주절에 would have pp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정법 구문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 가정법 구문은 3가지가 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시제 패턴은 if 과거, would root, if 과거. 이제 막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had pp, would have pp, would have pp, if had pp 또 연습 막 합니다. if 과거, would root, if had pp, would have pp 뭐 특히요. 요 주절에 today, now, this 뭐뭐 나올 때는 혼합 가정법 이런 게 이제 아주 디테일한 특수 구문에서 정리되는 내용인데 가정법 구문, 비교 구문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출제되거든요. 그런 거 다 공부할 거다라는 거죠. 뭔가 시제 패턴이 안 맞다. if 과거면은 would root가 나와야 되는데 would have pp가 나왔다. 뭔가 이상하다. 요 느낌만 잡아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게 어법을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법은 저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구나. 어법은 어떤 게 정돈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계속 이런 문제들은 풀어 나갈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떨까요? 아주 간결해요. 단순하고요. 어법은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개가 더 붙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별건 없다라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깊이 마인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또 짚어나갈게요. 여기 이제 영작형 어법이다라는 거죠. 영작형 어법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말 한번 봐세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옮겨져 있는가? 단어 갖고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을 놓고 뭐 오늘 아침 이런 거 갖고는 장난 안 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요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뭐 시제 관점에 대한 거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태관점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그건 아주 부수적인 내용들이고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요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I'd rather relax at home than. 자, 요게 바로 연결사 문법이고요. 요 than이 비교 구문에서 병렬 구조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죠. than 다음에 ing가 나왔다. 그럼 than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ing가 있어야 된다. ing 없죠?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동사 편에서요. would rather 동사 원형, than 다음에도 동사 원형 요걸 정리하는데 아무리 기본적으로 몰라도요. 연결사에 대한 기능, 그래서 병렬 구조를 볼 수 있다면은 뭔가 1번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내는 게 어법이에요. 문제 정답 잘못 옮긴 것 1번밖에 답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굉장히 지레 겁을 먹고 어법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이상한 문법들만 이렇게 막 무장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정말 본질에 관련된 기본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못 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은 들었었어요. 1번 정답이에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2번에요. 여기 이제 우리 명사편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폴리스에 지금 S 안 붙었죠. 근데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R, 복수 동사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사편에서 폴리스형 집합명사 이 개념입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걸 안 물어보죠. 근데 제가 공문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 바로 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be will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interfere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 뒤에 전치사 in이나 with가 나와야 된다. 이건 다 모든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 그 공무원 수업을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런 개념들은요. 저뿐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요. 어색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영작형 어법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기본에 좀 더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이 제대로 좀 잘 안 갖춰져 있지 않는가. 기본에 좀 충실하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요. It is no use ing 구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이라고 해서요. It is no use ing 뭐뭐해도 소용없다. 이거 다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뭐 be, be, ing 이런 거 어떻게 뭐 중고등학교 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be, was, ing 이런 거 다 구문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 됐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so that 구문에서요. so that 구문에서 문장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너무 자주 이래서 대디하다. 요 개념 지금 물어본다. 연결사, 뭐 주어 동사 찾는 건 다 똑같은 개념들이고요. 별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법은 어떻게 가야 된다. 기본 개념에 대한 게 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 기본 개념이 뭔데? 전체 공무원 시험의 어법은 70% 이상이 주어, 동사 찾는 것부터 출발. 그 다음에 준동사 있으면 확인, 연결사 어떤 문법적 포인트가 있는가 확인. 여기서 대체로 다 해결이 된다. 나머지 30%가 기타 품사 그리고 특수 구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별건 없으니까 내가 어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기본 개념을 어떻게 충실하게 정리할 건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그냥 요거 정리하시고 요거 외우시고 요거 계속 복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잘 준비하시면은 누구든지
공무원 시험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한 5강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날은 뭘 했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은 어떤 시험이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휘 측면, 어법 측면, 독해 측면. 그리고 이제 저는 독해 강의를 3강자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독해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어법, 이런 관점에서 어법은 정리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요. 오리엔테이션 잘 된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의지 갖고 저 믿으시고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좀 짜임새 있게 좀 체계적으로 잘 공부에만 해 나간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